노후 건강 100세, 반드시 이것 5가지, 지금 꼭 시작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의 삶의 지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르신들이 살아오시면서 인생에 있어서 건강에 대하여 가장 큰 전환점으로 여기고 계신 나이는 아마도 칠순을 맞이할 무렵일 것입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노인의 나이를 70세 정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곧 기대 수명도 남자는 85세를 바라보게 될 거고 여자는 90세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70세 이후의 건강관리 결과에 따라서 노후 삶의 길이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길은 건강관리를 잘하여서 육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건강 100세를 향하여 활기차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 좋은 길이 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여 홀로 썩이가 되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서 가족의 돌봄이나 요양원에 입소를 할 수밖에 없는 불행한 생활을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면서 건강 100세를 누릴 수 있는 건강을 확보하려면 육체의 건강 및 정신의 건강 모두가 좋아야 건강한 100세 장수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꼭 실천에 옮기셔야 할 핵심 사항으로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작에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해야 근골격이 튼튼하게 유지됩니다. 건강관리라고 하면 누구나 육체적인 운동에 대하여 제일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가장 많이 하는 걷기 동작을 운동으로 생각하고 평생 동안을 열심히 해오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노후에 시간적 여유가 많은 분들은 걷기 동작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운동은 운동답게 제대로 하여야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동작들을 꾸준히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운동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편안한 동작만을 반복하는 것은 마치 열심히 일을 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따라서 육체적으로 피곤하기만 하며 운동에 따른 좋은 효과는 크게 얻지를 못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걷기 동작은 누구나 평생을 해온 편안한 동작 중에 하나이므로 재활 목적이나 몸이 쇠약하여 걷는 동작도 힘겨울 정도라면 운동 효과가 있겠지만, 노후에도 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걷는 동작 정도의 운동 강도로는 운동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체력에 맞는 적정한 운동 강도의 운동을 하여야만 운동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체력이 되려면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그리고 유연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노후에 많이 하고 계시는 걷기 동작에 추가로 근력 운동을 하는 좋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운동하기 위해 문 밖을 나서기 전에 실내에서 기지개를 먼저 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어서서 1분 이상 온몸에 팔과 다리를 쭉 펴고 옆구리 등도 굽히는 다양한 동작을 하면서 온몸의 근육을 시원하게 쭉 늘려주고 관절도 충분히 돌리면서 풀어주도록 합니다. 이것은 유연성에 매우 좋으며 운동하기 전에 하는 가벼운 준비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 밖으로 나가신 다음에는 맨손 체조를 할 만한 장소로 천천히 걸으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맨손 체조를 할 만한 장소에 도달하시면 맨손으로 하는 국민 체조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체조 동영상은 많이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는 것을 선택하여 하시면 좋으실 것입니다. 국민 체조는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준비 운동이기도 하지만 유연성을 높이는 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국민 체조를 하고 나면 온몸이 가볍고 활기가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 운동까지 다 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걷기 운동부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평소 방식대로 걷기 운동을 하면서 소요시간, 이동거리, 걸음수 등을 기록합니다. 그 기록을 기준으로 매일 운동 횟수 및 운동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는 방식으로 운동을 합니다. 걷기 운동의 강도를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속도를 높여서 걷기, 무릎을 높게 들며 걷기, 보폭을 크게 걷기, 양손에 물건 들고 걷기 등이 있습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에는 호흡과 발걸음 수를 맞추어서 하는 것이 더 좋은 운동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상시 호흡을 보통 4초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호흡 주기에 맞추어서 6걸음이나
또는 8걸음씩 규칙적으로 걷는 방식을 채택하면 그동안 편안하게 걷던 속도보다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걷게 되어 운동 강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걷기 운동의 강도를 조금 높인다고 하여도 노후의 근육 감소를 방지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을 하는 중간에 근력 운동을 추가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 운동 방법이 될 것입니다. 걷기 운동의 코스를 정할 때 근력 운동이나 쉴 수 있는 벤치가 있는 곳을 지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 강화를 위한 손쉬운 운동으로는 상체 근육을 중점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한 팔굽혀펴기가 있으며 하체 근육의 발달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에는 앉았다 일어서는 스쿼트 운동이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을 하실 때는 절대로 무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으며 근력 운동은 점진적으로 횟수를 늘리거나 좀 더 힘을 쓰는 자세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근력 운동은 심장과 폐 기능에 큰 영향을 주게 되므로 꼭 지켜서 운동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호흡에 맞추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력 운동의 리듬과 호흡을 제대로 맞추지 않고 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팔굽혀펴기는 팔을 굽힐 때 숨을 들이쉬고 팔을 펼 때 숨을 내쉬어야 합니다. 스쿼트는 무릎을 굽히면서 앉을 때 숨을 들이쉬고 무릎을 펴고 일어설 때 숨을 내쉬어야 합니다. 걷기 운동과 함께 국민체조 및 근력 운동을 추가하여 운동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이게 되면 체력에 대한 성취감도 높아지고 자신감도 생기며 건강하고 균형 잡힌 체력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운동할 때 부부, 자녀 또는 이웃분들과 함께 하게 되면은 즐거움도 훨씬 높일 수 있으며 서로를 격려하면서 운동할 수가 있어서 좋은 운동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식사 습관은 반드시 바꿔야 몸속이 건강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신체 리듬을 조절하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의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과 건강이나 보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밥 세끼 제때 잘 먹는 게 보약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또한 불규칙한 식사, 잦은 외식 등 잘못된 식생활로 뇌혈관 질환, 심장병, 위암,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 퇴행성 질환이 증가될 수 있다고 하는 내용들도 많이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음식의 종류보다는 규칙적인 식사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나 구강 관리를 소홀히 하여 마음대로 못 드시고 통증으로 힘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생활 습관에서 건강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입과 관련된 식사 습관과 구강 관리 부분일 것입니다. 식사를 정해진 시간에 맞추고 적절한 양을 먹는 규칙적인 생활을 꼭 지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규칙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그대로 포기를 하기보다는 이러한 불규칙한 식사가 되더라도 최대한 보완 조치를 하여서 건강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끼니를 거르거나 폭식을 하여서 속이 좀 불편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 식사 때에는 정상적인 몸 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식사 시간을 최대한으로 늘려서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식사를 하여야 합니다. 음식물을 입안에서 꼭꼭 천천히 씹게 되면은 음식물이 잘게 부수어질 뿐만 아니라 많이 분비된 침과 음식물이 잘 섞이게 되고 침의 성분이 전분을 분해하여 당분으로 만들면서 혈중의 당분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뇌에 신호를 보내서 과식을 방지해주게 됩니다. 특히 밥은 침과 충분하게 잘 섞이고 잘게 부수어서 넘기게 되면 위장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꼭 씹어 먹지 않는 습관은 침이 적게 분비하게 만들어서 입안의 상태를 건조하게 만들어서 구강 내에 혐기성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서 입냄새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음식을 충분히 씹는 습관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요령을 말씀드리면 밥은 평소보다 조금만 입에 넣으시고 우선 밥만 반찬 없이 씹다 보면 단맛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반찬을 입에 넣고 밥과 함께 씹으며 천천히 삼키는 것을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 중이나 식사 후 바로 국물 또는 음료수 등의 수분을 많이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음식물 소화 과정에서 많은 수분은
위장 활동에 부담을 주게 되어 소화시키는데 좋지 않게 됩니다. 음식을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은 잇몸과 치아 건강에도 좋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잇몸과 치아 건강을 위하여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입안의 양치질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양치질은 치아보다 잇몸과 입안 전체 그리고 혀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잇몸은 좀 더 세심하게 골고루 마사지해 주듯이 해주어야 잇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치아는 치실 또는 치간 칫솔로 치아 사이에 낀 것을 제거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치매 예방은 반드시 독서와 글쓰기를 해야 합니다. 기대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치매 발병률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치매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통계들이 나오지만 중앙치매센터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10명 중 1명 즉 10%는 치매 환자라는 통계가 있으며 더욱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들은 치매를 암보다도 더 두려운 질환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치매는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니고 20여 년 전부터 징조를 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년기인 40대나 50대부터 치매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우울증이 의심되면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하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생활습관에서 오는 병들은 꾸준히 관리를 하며 치료를 받아야 하고 흡연과 과음 등은 하지 말아야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의 위험 요인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금연은 꼭 실천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치매 예방에는 평소에 뇌신경을 자극하는 손운동과 안면 근육운동 등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경로당 등 어느 곳에서나 여러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치매를 초기에 발견하고 진행을 늦추기 위하여는 조기 진단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치매 예방을 위하여는 책 읽기와 쓰기를 많이 하는 것 제일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젊었을 때에도 책은 쳐다도 보지 않았는데 이 나이에 무슨 책을 보냐? 고하겠지만 다양한 서적들이 출판되고 있어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읽기 좋은 서적을 고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청이나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도 많기 때문에 비용 안 들이고 책을 빌려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책 읽는 습관을 갖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쌓아나갈 수가 있어서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책을 한 권 한 권 읽어나감에 따라 자신에 대한 자긍심도 높아지고 성취감도 가지게 되어서 정신적으로 즐거움과 행복감을 크게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잠을 푹 자려면 8가지를 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잠을 푹 자지 못해서 불편을 크게 느낀다고 하기도 하고 잠이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노후에는 수면 유도 물질인 멜라토닌이 잘 생성되지 않아서 수면 시간이 줄어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을 4시간 정도라도 정상적으로 푹 잘 수가 있다면 일상생활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잠을 9시간 정도 충분히 잤는데도 몸이 불편하고 피곤함을 느껴지면 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노후에 수면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 중에서 흔한 것은 잠을 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불면증, 그리고 잠을 자는 시간에 변동이 생겨서 수면 시간의 리듬이 깨지는 수면장애도 있습니다. 불면증은 잠이 드는 것이 힘들고 너무 일찍 깨어나거나 자는 중간에 자주 깨는 문제로 인하여 수면 시간이 크게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것으로 가장 흔한 수면장애 형태입니다. 또 다른 노후의 수면장애는 생활 리듬과 수면 시간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서 신체의 리듬을 조절하는 두뇌 기능이 저하되어 저녁에 일찍 잠이 오며 새벽에 일찍 깨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잠을 자는 시간대가 변화하는 것으로 편안하게 푹 잘 수만 있게 되면 크게 문제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을 푹 자게 하는 수면 유도물질인 멜라토닌은 저녁부터 생성되어서 새벽 4시경까지 많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후에는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하지 못하여 깊게 자기도 힘들지만 또 일찍 잠에서 깨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노년에는 통증, 가려움증, 불편한 자세 등으로 인한 수면,
방해 요소가 많아서 숙면을 취하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대한치매학회 학술대회에서 노후의 수면장애가 치매와 관련성이 있다는 발표가 있어서 더욱 유의하여야 합니다. 편안하게 잠을 이루는 방법으로는 생활 습관과 편안한 취침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여 8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침 시간을 꼭 지켜야 하며 수면에 좋은 차를 마실 것, 낮에 적당히 활동을 할 것이며 낮잠은 30분 이내로 잘 것, 저녁에 과식이나 음주하지 말 것이며 컴퓨터, TV 시청 등을 줄일 것, 스트레스는 잠 자기 전에 스트레칭, 명상, 독서 등을 통하여 풀고 잘 것, 침실의 베개, 침구류를 편안한 것으로 교체하고 소음 및 조명을 차단할 것,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해도 수면이 불편하다면 병원 전문의를 찾는 것이 건강관리에 좋을 것입니다. 5번째, 노인 우울증 예방하려면 반드시 여러 사람과 소통을 많이 해야 합니다. 노인 우울증은 노후에 나타나는 가장 흔한 정신질환 중의 하나입니다. 신체 능력이 떨어지고 사회 및 가정에서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가족이나 지인의 사망,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가족과의 불화 등을 겪게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노인 우울증이 위험한 이유 중 하나는 본인 스스로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주변 사람들도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약해졌다 정도로 인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지 않으면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인 우울증의 주요 특징은 우울감에 대한 호소는 별로 하지 않지만 불안, 초조, 불면증 증상과 두통, 소화불량, 관절 통증 등 신체 증상에 대한 호소가 오히려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 우울증은 비전형적인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질병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인지기능 저하도 함께 나타나서 치매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우울증을 치료하여 회복할 경우 인지기능이 회복될 수도 있어서 일반 노인성 치매와는 구별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 우울증의 예방은 꾸준한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가족과 자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자주 만날 수 있는 이웃과의 소통도 많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자주 소통을 하고 독서를 자주 하게 된다면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 100세를 위한 핵심 5가지를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로 건강한 육체를 위한 운동을 하려면 국민체조 걷기 운동, 근력 운동을 같이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몸속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물을 천천히 씹어 드셔야 하고 잇몸과 입안을 마사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치매 예방을 위하여는 조기검사 발견과 독서 및 글쓰기로 적극적인 예방을 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잠을 제대로 자기 위하여는 8가지 방법을 꾸준히 시도하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5번째는 우울증 예방은 주변 사람들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고 사회활동과 소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이웃분들께도 좋은 정보를 알려주시고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부탁드리겠습니다.